자, 정부 및 비영리 회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필요합니다. 교재. 앞부분이 이론이고 뒷부분이 기출문제 녹성되어 있는 교재 한 권 갖고 우리가 정부 및 비영리 회계 정리를 하게 되고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응시하셔야 될 네 과목 중에 Financial Accounting and Reporting 과목, 여기 안에 Intermediate Accounting, Advanced Accounting, Governmental Accounting, Not-for-Profit Accounting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급 및 고급, 물론 이제 회계 원리는 기본이고, 이 부분이 이제 차지하는 포션이 70% 차지하고, 저랑 같이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정부 및 비영리 회계 부분이 Governmental and Not-for-Profit Accounting 부분이 FERE 과목의 30% 정도 차지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문항수가 멀티플 초이스라는 형식하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형태가 있는데 멀티플 초이스가 66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이 8개. 그런데 이게 이제 소위 테스트릿이라 해갖고 문제군을 5개를 만들어. 5개. 그래서 첫 번째 테스트릿,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딱딱딱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게 돼 있어요. 시험 프로그램이. 그래서 먼저 멀티플 초이스 첫 번째 테스트릿이 이제 먼저 런칭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멀티플 초이스 33개를 먼저 풀어야 돼. 그러면 이제 이 33개 풀어내신 내용, 푸신 내용에 맞춰서 다음 이제 문제군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테스트릿 2가 딱 그 다음에 이제 또 33개인데 딱 무조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문제군이 예를 들어서 2개 있어요. 여기 잘 봤어? 그러면 이제 난이도 높은 쪽으로 가. 못 봤어? 그럼 난이도 낮은 또 문제군이 그 두 번째 문제군으로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테스트릿을 다 풀기 전에는 두 번째 테스트릿 문제 내용을 알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상대적이야.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준비를 하고 가신 분들은 두 번째 테스트릿도 쉽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두 번째 테스트릿 쉬워? 내가 첫 번째 테스트릿 못 봤나? 그게 아니라 잘 봤는데 또 그래서 난이도 높은 문제군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먼저 상대적이다. 공부량에 비례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제 멀티플 초이스인 거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 테스트릿이 이제 드디어 시뮬레이션 2개, 네 번째가 3개, 다섯 번째가 3개. 그래서 8개 시뮬레이션 8개. 근데 이제 시험 시간이 4시간이란 말이에요. 4시간 타임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까지 2시간 잡으셔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시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시간. 그리고 테스트릿이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브레이크 타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여러분들 시험 4시간을 잡아먹지 않는 브레이크 타임 가질 수 있는 시점이 딱 요 시점이에요. 요때 15분 쉴 수 있어요. 시험 시간 영향 안 받고 15분 브레이크 타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이제 이제 필요하다면 나머지 테스트릿과 테스트릿 사이에도 나는 브레이크 타임 갖겠다 할 수는 있으나 이제 시험 시간이 소요가 된다라는 거 그거 하나 이제 좀 주의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 정부회계하고 비영리회계 비중이 딱 전체 FERE 과목 100% 중에 15%씩 차지하느냐? 그렇지가 또 않아요. 이제 반반씩 이제 거의 출제 범위입니다라고 이렇게 나와는 있으나 실제 여러분들 이제 시험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가버먼트 쪽이 훨씬 많아요. 정부회계 쪽이 좀 더 많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 이제 그 이유도 곧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비영리 쪽이
이건 이제 일반 영리 조직들, 기업들의 회계 기준하고 똑같은 이제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질문들을 많이 해서 문제들이 많이 출제돼서 여러분들이 못 느낄 수 있거든요. 이게 비영리 회계 문제인지 일반 기업 회계 문제인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정부 회계 문제가 더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네라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는 체감하실 거예요. 그러나 일단 비중은 거의 비슷비슷하다. 그런데 교재 앞에 목차를 테이블 오브 컨텐츠를 한번 봐보시면 교재 3페이지에 챕터 1이 Governmental Accounting, 정부 회계 부분이고요. 밑에 챕터 2가 Not for Profit Accounting에서 비영리 회계 부분이에요. 그래서 비영리 부분이 더 적네요? 그러실 수 있는데 사실 이 정부 회계 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또 비영리 회계 때 또 응용이 되거든요. 활용이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될 양은 정부 회계 쪽이 좀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금은 그 목차 제목을 보셔도 용어에 익숙치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쭉 목차는 보시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통상 이제 정부에게는 회계 원리 이 정도, 즉 복식부기 시스템 정도만 이해를 하고 오셨어도 충분히 같이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과목인데 정부 및 비영리회계. 근데 이게 좀 그 생소한 분야예요. 정부 회계, 비영리 회계 부분이. 그래서 전공을 하신 분들조차도 정부회계, 비영리 회계를 수강하시지 않으신 분들도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어도 익숙치 않지만 또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잘 이해도 안 될 수 있어요. 초반에는. 근데 이제 제 강의 스타일이 처음에 큰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살을 붙여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반복적인 어떤 강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용어도 익숙해지실 거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정리도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 단 2회차 정도까지는 2회차 아니야 한 3, 4회차 정도까지도 좀 멍하실 수 있으나 언젠가는 해결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이게 처음에 재미없고 이게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손을 놔버리고 기업회계 쪽에 더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시간 할애를 하시고 그러다 보면 이거 막판에 가서 정리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중이 30%나 돼서 정부 및 비영리 회계 정리 안 하면 이거 합격하기 힘들어요. FAL 과목. 그러니까 반드시 정부 및 비영리 회계를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처음에 정리가 힘들지 나중에 딱 정리가 되고 나면은 이게 효자 과목이 될 거예요. FLE 합격을 위한 효자 과목들, 정부 및 비영리 회계라는 과목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정리를 해놓으면 거의 이 출제 내용 범위 내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응용력까지 키우시고 이제 그럴 건데 효자 과목이 될 거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정부회계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정부 및 비영리 회계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정리하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조직을 크게 분류를 할 때 비즈니스 오가니제이션이 있을 수 있고요. 영리 기업들, 영리 조직들,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조직들, 설립 및 운영되는 조직들, 비즈니스 오가니제이션. 그 다음에 정부 조직이 있을 수 있고요. 정부 기관들, 가버먼털 오가니제이션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비영리 단체들이 있을 수 있죠. 비영리 조직들. 비영리 조직들을 또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정부로부터 정부 보조금이랄지 그런 것을 받아서 운영이 되어지는 즉 정부 기관의 디펜던트한 그런 조직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인디펜던트한 조직도 있을 수 있어요. 정부 기관 등으로부터 보조금 같은 거 안 받아. 스스로 프라이빗 펀딩 등을 통해서 이렇게 운영되는 그런 비영리 단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디펜던트한 비영리 단체를 우리가 퍼블릭 non-profit organization 이렇게 부를 거고요. 퍼블릭 NPO 내지는 governmental NPO라고도 해요. governmental NPO, public NPO, non-profit organization. 정부로부터 인디펜던트한 조직,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를 private NPO, private non-profit organization, private NPO 또는 non-governmental NPO 이렇게 부를 거예요. non-governmental NPO.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 오가니제이션 요쪽이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미디엇 어카운팅, 어드밴스드 어카운팅 쪽에서 정리 하셨거나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이 부분이 요 부분이 중급 회계, 고급 회계 부분이 이제 저랑 같이 정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들이에요. 정부 회계, 다음에 비영리 회계. 근데요, 이 가버먼털 오가니제이션들, 미국의 이제 정부 기관들은 크게 페더럴 가버먼트, 연방 정부 단위가 있고, 스테이트 가버먼트, 주 정부들이 있고, 50개 주, 그다음에 로컬 가버먼트, 지방 자치단체, 지방 정부 단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FARE 과목의 가버먼털 어카운팅 부분은요, 정부 회계 부분은 우리 얘네들 지금 페더럴 가버먼트가 따라야 될 회계 기준 시험 출제 대상이 아니고요. 이 스테이트 가버먼트하고 로컬 가버먼트들, 주 및 지방 정부들이 따라야 되는 회계 처리 기준, 회계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비영리 단체들을 또 유형화 시켜보면 비영리 단체들 크게 네 가지로 캐리고라이즈 시키거든요. 하나가 colleges and universities, 대학 회계, 교육기관 회계, colleges and universities 쪽 어카운팅. 그 다음에 healthcare organization이라 해서 의료기관 회계, 병원 회계, 쉽게 얘기하면 병원 회계, healthcare organization. 그 다음에 voluntary health and welfare organization에서 사회복지단체 회계, voluntary 자발적으로 설립된 조직으로서 자발적으로 설립 및 운영하는 조직으로서 국민들의 health, welfare를 위해서 일하는 조직. 그래서 VHW 사회복지단체 회계. 그 다음에 나머지 비영리 단체들은 other non-profit organization이라 구분을 해요. 각종 나머지 비영리 단체들, other non-profit organization, OMPO. 그러면 이렇게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캐리고라이즈 시켜볼 수 있는데, MPO들을, 비영리 단체들을. 그 중에 이제 정부의 뭐 보조금 같은 거 받아가면서 이제 운영되는 퍼블릭 MPO 쪽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정부로부터 그런 보조금 같은 거 지원 안 받고 스스로 이제 뭐, 재정을 조달해서 운영하는 이 프라이빗 MPO, non governmental MPO 쪽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정부 기관하고요, 정부의 디펜던트하는 정부의 재정 지원 같은 걸 받아서 운영되어지는 비영리 단체 얘네들 둘은요,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라는 정부 회계 기준 위원회라는 그런 이제 이 기구가 주 및 지방 정부들한테 요구하는 회계 기준을 재정 공표하게 되고, 이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의 기준에 따라서 Governmental Organization과 Governmental MPO, 즉 Public MPO들은 회계 처리해서 재무제표 작성해서 정부 이용자들한테 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이 비즈니스 오가니제이션하고요, 비즈니스 오가니제이션하고 non governmental MPO, 즉 프라이빗 MPO 쪽은요, 프라이빗 MPO 쪽은, 즉 프라이빗 얘네들 퍼블릭 쪽은 얘네들이 개수비를 따라야 되고, 프라이빗 쪽은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라는, 여러분들이 뭐 중급 및 고급 회계 하신 분들은 이 FASB라는 조직을 아실 거예요.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라는 재무회계 기준위원회. 그래서 FASB가 재정 공표하는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고 각종 거래나 사건들을 처리하고 그거를 표로 작성해서 표를 만들어서 정부 이용자들한테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인터미디엇 어카운팅, 어드밴스드 어카운팅과 관련한 이 비즈니스 오가니제이션들에 대한 회계 기준, 회계 처리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공부를 하셨거나 하시는 거고, 저하고는 이제, 이 부분은 저랑은 같이 하는 그 과목이 아니고요.
이제 저랑은 요 과목들을 해야 되는데, 순서상 이렇게 정리를 하게 돼요. 정부회계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영리 회계를 보시게 되는데, 그럼 먼저 이제 개스비 기준서, 스테이트 가버먼트나 로컬 가버먼트, 지금 이 각종 그 50개 주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따라야 되는 개스비 기준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기 시작하겠죠. 정부회계 기준을 정리를 합니다. 그게 끝나면 자동적으로 퍼블릭 MPO 거 개스비 기준이 같이 끝나는 거나 다름이 없게 돼버려요. 비록 이쪽은 비영리 회계 영역이지만 정부 회계 기준을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퍼블릭 MPO 거 대한 그 공부까지 끝나버려요. 그래서 우리 가버먼털 어카운팅 통해서 가버먼털 그 ORG별 스테이트 정부나 로컬 정부들의 회계 처리 기준 정리를 하면서 여기까지 같이 마무리될 거고 퍼블릭 섹터까지 그리고 퍼블릭 섹터 쪽은 이제 문제 풀면서 이게 지금 퍼블릭 MPO 관련 개스비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씀 드릴 거고 그 정도 수준에서 얘는 끝나버리고요. 퍼블릭 MPO 거는 그러면 이제 비영리 회계 쪽에서는 챕터 2에서는 본격적으로 얘네들을 정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프라이빗 MPO들 거, FASB 기준을 따라야 되는 프라이빗 MPO 거, 비영리 회계 기준을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비영리 회계 시간에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될 거다. 먼저 5페이지 챕터 1 들어갈게요. 가버먼털 어카운팅입니다. 가버먼털 어카운팅 정부회계 7페이지 보시면 인트로덕션 나와있죠? 또 가버먼털 어카운팅 해서 자 본격적으로 이제 정부 회계에 들어갑니다. 자 미국의 정부 회계 기준은 페더럴 가버먼트가 따라야 되는 회계 기준 그 다음에 스테이트 앤 로컬 가버먼트들이 따라야 되는 회계 기준으로 크게 보면 분류할 수 있어요. 그 상단의 표처럼 표 jurisdiction에서 페더럴 가버먼트가 따라야 되는 회계 기준을 제정하는 기구가 Federal 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Board라는 FASAB라는 조직이 authoritative 권위를 갖고 있는 gap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회계 처음 하신 분들 맨 밑에 각주 용어에서 회계 기준을 즉 갭 스탠다드를 세팅하는 제정하는 body 기구 권위 있는 회계 기준을 제정하는 기구 연방 정부가 따라야 되는 회계 기준을 제정하는 기구가 FASAB예요. 근데 이게 출제 대상이 아니야. CPA 시험 대상 영역이 아니야. CPA 시험 대상 영역은 바로 스테이트 앤 로컬 가버먼트들이 따라야 되는 주및 지방 정부들이 따라야 되는 가버먼털 어카운팅 스탠다드 보드 개스비 정부 회계 기준 위원회가 지금 이 정부 회계 기준을 세팅하는 이 권한을 보유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US CPA 시험 출제 대상인 스테이트 앤 로컬 가버먼트에 적용되는 회계 기준만을 본 챕터 1에서 여러분들은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이것부터 보는 거예요. 우리 이것부터 얘네들이 따라야 되는 스테이트 앤 로컬 가버먼트들이 따라야 되는 이러한 정부 조직들이 따라야 되는 이 개스비 기준서를 지금부터 개스비와 관련한 기준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게 되는 거다. 자, Key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al Accounting 정부 회계의 주요 특성부터 좀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초반부터 막 거래나 사건들 회계 처리하는 거 보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좀 어떤 정리를 하셔야 될 어떤 그 이론 또 개념들이 좀 있어요. 그것부터 먼저 정리를 합니다. 자, Governmental Accounting 부분은 Governmental Organization들 각종 정부 조직들이 수행하는 이제 여러 활동들에 대한 경제적 정보를 회계정보 이용자들한테 프로바이딩하는 이제 회계 분야인데요. 우리 Intermediate Accounting, Advanced Accounting 쪽에서 정리하시게 되는 Commercial Accounting, 기업 회계 쪽과 마찬가지로 정보 이용자들에게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는 정보 이용자들에게 그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할 수 있는 useful information을 provide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점은 동일하고 Governmental Accounting이나 Commercial Accounting이나 동일한 목적이고 또 회계 시스템과 방법에 있어서도 유사합니다. 정부 회계 쪽과 기업 회계 쪽이 Governmental Accounting 쪽과 Commercial Accounting 쪽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Double Entry 시스템, 복식부계 시스템 차변과 대변으로 데빗과 크레딧을 나눠갖고 회계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 똑같아요. 그런 이제 유사성도 있고요. 한데 또 차이점도 있어요.
그래서 공공성 추구 등 가버먼털 오가니제이션들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그래서 영리 조직이 아니잖아요. 정부 조직은.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오가니제이션들 일반 이 기업들과는 다른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들이 있으며 가버먼털 어카운팅 또한 커머셜 어카운팅 부분하고 차이점이 다음과 앞으로 지금 보시게 될 얘기들 때문에 차이가 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양가로 1번 absence of profit motive 이윤 동기가 일단 없더라. 이윤 추구 동기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정부 조직은 정부 조직이 설립되는 목적이 뭡니까? 대민 서비스 제공인 거잖아요. 대민 서비스 제공, 공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조직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윤 추구의 동기라는 게 없죠. 그래서 가버먼털 오가니제이션들은 정부 조직들은 전기, 가스, 수도와 같은 public utilities 우리 이제 정부회계 쪽에서 utilities 이런 얘기가 나오면 공과금이라기보다는 우리 다른 과목에서는 뭐 예를 들어 텍스다, use taxation이다 그러면 utilities 하면 각종 뭐 공과금, 그죠? 상하수요금, 가스요금, 전기요금 뭐 이런 걸 의미했었는데 여기서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공기업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그런 Public Utilities를 수행하는 Governmental Enterprises, 공기업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이윤 추구의 동기가 정부 조직에게는 없다. 국민에 대한 대민 이 다양한 분야의 공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조직이고 운영도 되는 조직인 거다. 그러한 어떤 정부 조직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 영리 조직들이 따라야 되는 기업회계와는 뭔가 차이나는 부분이 좀 있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공기업은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그런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한국전력공사 같은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갑자기 뭐 전기 공급이 중단되거나 그러면 곤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할 목적으로 약간의 이윤 추구의 동기는 공기업들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한전이랄지 또 뭐 상하수도 공사, 뭐 가스공사, 뭐 이런 이제 이 공사들, 공기업들이 있다면 그들은 약간의 이윤 추구의 동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계속적이고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이유로 그럴 수는 있으나 그런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기본적으로 정부 조직이라는 것은 뭔가 이익을 내기 위한 활동을 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조직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좀 있고 그 다음에 restrictions on raising and spending 자원을 조달하고 사용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못해요. 유연하게 일반 그 영리 기업처럼 유연하게 어떤 자원도 조달하고 사용하고 또 전용하고 그러기가 좀 힘들다라는 특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버먼털 오가니제이션들이 각종 이제 공공 서비스 제공이라는 그러한 어떤 그 사업 목적을 달성하고 수행하려면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소위 재정이라는 게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이제 재정 조달 그리고 조달한 재정을 사용함에 있어서 법에 따른 제약, 예산에 따른 제약, 계약에 따른 제약 이런 대부분의 이 그 자원 제공의 원천자들이 각종 구속력 있는 이 각종 제약 제한 조건들을 일반적으로 다 붙여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조달도 못하고 마음대로 사용도 못해. 정부의 재정이라는 게. 그래서 비즈니스 오가니제이션은 일반 영리 조직들은요. 이윤 추구를 위해서 비교적 자유롭게 기업의 자원을 사용할 수 있더라. 기업들도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들은 예산이라는 걸 편성을 하죠. 버짓이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버지팅이라는 것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예산과 뭐 이제 실제 이제 여러 가지 뭐 예산의 기능이 있죠. 적시 이제 뭐 통제랄지 또 비교 뭐 할 수 있다라는 여러 이제 그런 기능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실제와의 차이 분석 같은 것도 하고 일반 영리 기업들 그런단 말이에요. 일정 규모 이상의 조직들은 그런데 그럼에도 그 기업의 어떤 그 이윤 창출의 동기, 이윤 추구의 동기에 부합하다면 예산과 달리 실제 어떤 그 자금 같은 거를 쉽게 이렇게 전용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영리 기업들은. 그러나 정부 조직은 마음대로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뭐 영리 조직들은 자기네들이 비즈니스를 해갖고 뭐 이익을 내고 그걸 갖고 다시 또 각종 투자하고 또 비즈니스 활동하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정부는 이 어떤 영리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공공 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정을 보통은 세금 같은 거 징수하고 국공채 같은 거 발행하고
그렇게 이 재정을 조달하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마음대로 세금을 부가징수하고 마음대로 그 뭐 국공채 발행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마음대로 사용하고 예상과는 달리 그럴 수 없다라는 특수성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일반 영리조직과는 다른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버먼트 오가니제이션들은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자원의 조달 그리고 효율적인 또 재정의 사용 그 다음에 관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법과 예산 등에 의해서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라는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자, 법 규정에 따른 세금의 부과 징수 사용. 그래서 정부 재정의 조달의 주된 원천 중에 하나가 세금 수입입니다. 세수라고 부르죠. 줄여서 세수인데 마음대로 이거 뭐 세금을 부가징수는 할 수가 없을 거다는 것이죠. 법과 또 시행령에 따라서 또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고 또 징수를 하고 또 일정한 목적에 따라서 또 사용도 해야 할 겁니다. 마음대로 세금 부가징수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다. 법규에 따른 세금 부가징수 사용을 해야만 하는 거다. 정부 조직은. 동그라미 2번. 자, 의회 승인을 받은 예산 한도 내에서 집행하라. 자, 행정부가 다음 차기 연도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뭐 처음부터 이제 예산안 마련해갖고 이제 편성해갖고 의회에 제출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의회에서 심사를 해서 이제 조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통과가 언젠가는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정부 예산의 통과는 의회 통과는 이건 법규 형태로 통과가 됩니다. 따라서 의회를 통과한 예산의 이 집행이라는 행위는 법 집행 행위하고 똑같은 거예요. 법규 형태로 예산이 통과된다는 거, 그 통과된 그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법 집행이랑 똑같은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과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각종 이제 사업 활동도 수행하고 재정 집행도 해야 되는 것이지. 기업처럼 쉽게 전용할 수 있다 없다. 전용하기 어려워요. 그러한 이제 특징도 갖고 있죠. 예산에 따라 재정을 집행을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제약도 있고요. 또 상위 정부의 보조금 지급 조건에 따른 또 사용. 통상 이제 하위 정부들 조그마한 이제 지방자치단체들은 상위 정부로부터 각종 뭐 보조금, 교부금 이런 걸 받아서 이렇게 운영될 수 있어요. 근데요 상위 정부가 그냥 그 지자체 몫이라고 이렇게 정해놓은 뭐 이제 그 비율대로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이제 교부금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상위 정부가 특정 하위 정부한테 이렇게 보조금 같은 거 그런 그랜트 같은 걸 주면서 그랜트 프로비전이라는 것을 달 수 있어요. 보조금 지급 조건. 이 보조금은 예를 들어서 주정부가 한 시정부한테 이 그랜트라는 보조금을 딱 주면서 이 보조금 용도는 그 관할 시 뭐 예를 들어서 경찰력들 재훈련비로 꼭 써. 내지는 경찰 버스 취득비로만 써. 소방 트럭 취득비로만 써. 이러면서 꼬리표를 달아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하위 정부는 시정부는 그 상위 정부 주정부가 이렇게 꼬리표 달아놓은 대로 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찰들 훈련비로 쓰든가 경찰 버스 취득비로 써야 된다거나 아니면 소방 트럭 이렇게 취득비로 써야 한다거나 다른 용도로 쉽게 못 써요. 그렇잖아요. 위에서 준 용도대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제약이 따를 수도 있고요. 또 기부자의 제약에 따른 기부금의 사용 경우에 따라서 한 시민이 시정부에 기부를 해올 수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이용자인데 그 한 시민이 이 시립도서관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편의시설도 잘 안 돼 있고 좀 노후화되었더라. 그러니까 본인이 10만 불을 시정부에 기부를 하겠대요. 10만 불을 기부를 할 테니까 그 10만 불은 꼭 그 시립도서관 관리비, 운영비, 개선 사업비로 써주세요. 라고 기부하면서 조건을 달고 기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약인 거죠. 이 기부금은 꼭 어디 용도로 꼭 써주세요. 어떤 용도로만 써주세요. 그러면 시정부 입장에서는 만약 그 기부를 받았다면 그 시립도서관과 관련된 어떤 그 제 비용으로서만 써야 되겠죠. 다른 용도로 이렇게 쉽게 사용하면 안 되겠죠. 다른 용도로 쉽게 사용 못 하겠죠. 그래서 기부 계약에 따른 어떤 사용이랄지 그러니까 이건 정부가 영리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각종 이제 여러 원천 소스들로부터 재정을 조달하게 되는데요. 세금 부가징수에서 재정도 조달하고 또 뭐 공채 같은 거 발행해서 또 재정을 조달하기도 하고 또 상위 정부로부터 보조금도 받을 수 있는 거고 보조금 그다음에 또 뭐예요? 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기부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자원 제공자들이 통상은 뭔가 각종 구속력 있는 제약 제한 조건들을 꼭 달아. 이건 꼭 어떤 용도로 써주세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 때문에 이렇게 이 정부 조직들은 쉽게 재정을 조달해갖고 이 재정 사용이라는 것을 못해요. 일반 이제 영리 조직하고 차이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정부 기관들이 정부 조직들이 조달하는 재정은 원천별로 각종 구속력 있는 제약 제한 조건들이 딸려 있더라라는 거 특징인 거죠. 양가라 3번 emphasis on public accountability 또 공공 책임성이라는 걸 강조를 합니다. public accountability. 그래서 governmental accounting은 commercial accounting 쪽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부 이용자의 의사결정의 유용성에서 회계 보고, financial reporting을 함에 있어서 그 리포팅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이용자들, 유저들이 그 재무 정보를, 회계 정보를 이용한다라는 얘기는 뭔가 의사결정을 하려고 이용을 하려고 할 텐데 그들 유저들의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유저들의 어떤 디시전 의사결정에 있어서 뭔가 이 목적 적합한 관련이 있는 유용한 그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그러한 이제 회계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라라는 거죠. 그러한 목적으로 이제 회계기준위원회도 회계 기준들을 제정을 하고 공표하고 이제 각종 그 조직들도 그 회계 기준에 따라서 각종 거래나 사건들을 처리를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는 거고. 근데 그런 이제 정부 이용자의 의사결정의 유용성 이외에도 퍼블릭 어카운터빌리티라는 것을 정부회계 쪽은 강조하더라. 기업회계 쪽과 달리 정부회계 쪽은 퍼블릭 어카운터빌리티 부분을 아주 강조를 하더라. 공공 책임성, 공공 회계 책임, 퍼블릭 어카운터빌리티의 의미는 회계 책임, 그 다음에 또 책임 추적성 뭐 이런 이제 이 용어로도 사용하고 하는데요. 퍼블릭 어카운터빌리티. 그래서 그게 뭡니까? 퍼블릭 어카운터빌리티란 정부가 자원을 즉 재정을 조달하고 관리하고 사용함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정당화할 수 있어야 되고 책임도 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이 퍼블릭 어카운터빌리티예요. 그래서 회계 정보 이용자들로 하여금 정부 조직들이 작성하여 외부에 공시하는 그런 이제 회계 정보 이용자들에게 그 회계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 회계 정보 이용자들이 이 보고 정부의 이 리포팅 가버먼트의 퍼블릭 어카운터빌리티 공공 회계 책임이라는 것도 평가할 수 있게끔 하세요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한 목적으로 재무보고를 하세요. 그래서 9페이지 보시면 9페이지에 Integrated Approach라는 용어, 통합적 접근 방법이라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큰 이제 표 하나 보실 수 있는데 이 9페이지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미지 파일로 좀 넣어 놓으셔야 돼요. 요 표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놔도 정부 회계 문제풀이 시 한 대략 3분의 1 정도는 다 해결이 가능하실 거예요. 큰 정부 회계에 있어서 큰 뼈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통합적 접근 방법이라는 것을 정부 조직들은 사용하여 보고를 할 수밖에 없다. 재무 보고를 할 수밖에 없다. 이유는 정부 조직이 지금 작성 공시하는 정부 조직들이 보고하는 이 회계 정보 이용자들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일반 기업들처럼 그냥 뭐 이 표 몇 개로 이렇게 이 어떤 재무 보고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통합적 접근 방법이라는 걸 통해서 이 회계 보고, 재무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 정부 이용자들한테 재무 보고를 하는 가장 큰 목적, 가장 패러마운트한 objective로 퍼블릭 어카운터빌리티를 정부 이용자들이 평가할 수 있게끔 재무 보고를 하세요라고 개스비는 정부 조직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맨 위에 objective, 재무 보고의 목적. 왜 이 지방정부들이 회계정부 이용자들한테 이러한 이 형식을 갖춰서 재무 보고라는 것을 하느냐? 이 정보를, 지금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이 보고 정부의 퍼블릭 어카운터빌리티를 평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목적을 두고 재무 보고서를, 사업 보고서를 작성 공시하세요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이용자들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일반 뭐 이 영리 기업들의 정보 이용자들, 비즈니스 오가니제이션들이 우리 그 공시하는 우리 사업보고서, 애뉴얼 리포트 같은 거, 정보 이용자들. 그래서 주로 뭐 이제 현 주주들을 포함하는 포텐셜 인베스터들, 향후 잠재적 투자자들, 혹은 또 채권자들, creditors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watchdog agencies, 뭐 감독 기관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이해 관계자들, 스테이크홀더들, 이해 관계자들이 이 비즈니스 오가니제이션들의 사업보고서의 정보 이용자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요, 이 정부 조직이 작성 공시하는 이 사업보고서의 정보 이용자들은 훨씬 다양할 수 있어요.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 내가 낸 세금을 예산 낭비 안 하고 제대로 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을 해서 각종 공공 서비스 제공하는 용도로 썼을까? 그렇지 않을까? 예산 낭비를 했을까? 그래서 텍스를 페이하는 납세자들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보고 정부가 주미 지방 정부가 뭐 채권을 발행했다. 그러면은 본드 홀더들, 채권자들, 크레디터들, 내가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이자 제때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역시 뭐 잠재적인 투자자들도 있을 수 있겠죠. 뭐 국공채는 비교적 안정성이 있으니까 또 투자를 하려고 국공채 매입을 계획하고 있는 자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상위 정부 보조금 지급 조건대로 집행했나? 잘 보조금 지급 조건대로 사용했나? 또 의회에서 눈 크게 치켜뜨고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죠. 응?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 내로 제대로 잘 예산 낭비 안 하고 집행했나? 등등등. 유권자들. 내가 계속 이 정부를 계속 이 정권을 내가 계속 지지를 해야 되나? 아니면 생각을 바꿔야 되나? 유권자들. 또 역시 뭐 watchdog agencies, 뭐 감독 기관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정보 이용자들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어떤 의사결정에 목적 적합한, 유용한, 관련성 있는 그런 이제 회계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이 재무 보고서를 통해서,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그러려면 일반 기업처럼 그렇게 단순한 접근 방법으로는 뭐 물론 그게 꼭 기업들보다 더 복잡하게 지금 이 통합적 접근 방법으로 이 보고를 지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반 기업들보다는 보통 그 영리 기업들보다는 정보 이용자들, 회계 정보 이용자들의 다양성 때문에 통합적 접근 방법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 표들을 동시에 이렇게 작성 공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에 그 퍼블릭 어카운터빌리티를 평가할 수 있게끔 재무보고를 하세요. 그 바로 밑에 오른쪽에 하나의 컴포넌트로서 인터피어럴 에쿼티라는 것도 평가할 수 있게끔 하세요. 기관 간의 형평성 개념이라는 거 곧 보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5개 항목을 사업보고서에 포함시켜 보고하세요라고 하고 있는데 9페이지 맨 위에 MD&A라는 거 보이시죠? Management Discussion and Analysis, 경영토의 및 분석 코너구. 그 다음에 Basic Financial Statements 보이시죠? 기본 재무제표. 기본 재무제표가 양대 재무제표가 있어요. 이 정부 조직은. 양대 재무제표. 그래서 오른쪽에 Fund Based Financial Statements, 기금 단위 재무제표라는 게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Reconciliation을 거쳐서 왼쪽에 Government Wide Financial Statements, 정부 단위 재무제표라는 것도 작성 공시하세요. 큰 이런 양대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공시하세요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금 2개의 표에 대한 정보 이용자들의 이해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 뒤에 주석 공시하세요. Note Disclosure 하세요. 그리고 그 주석 공시 다음에 RSI라는 그 밑에 Required 되어지는 Supplementary Information 보이시죠? 필수 부속 정보라고 부르고요. R은 MD&A를 제외한 나머지 필수 부속 정보가 주석 공시 뒤로 붙어요. 이게 지금 5개 항목입니다. 5개. MD&A 하나, GWFS 둘, Fund FS 셋, Notes 넷, RSI, R은 MD&A 5개. 그래서 이 5개 항목이 Minimum Reporting Requirements예요. Minimum Reporting Requirements. 칠판 보시면 가스비가 정부회계기준위원회가 주미 지방정부들로 하여금 재무보고를 할 때 최소한 이 5개 항목은 꼭 집어넣어서 보고하세요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5개 중에 중간에 3개 항목이 Government Wide, Fund Based Financial Statement하고 Notes, 이 3개 항목을, 중간에 3개 항목을 뭐라 부른다? 기본 재무제표라고 불러요. Basic Financial Statements, 기본 재무제표.
그리고 이 기본 재무제표 앞과 뒤에 RSI라는 걸 붙여야 되는데, 필수 부속 정보라는 걸 붙여야 되는데, 순서상 같은 RSI의 일부분이지만 MD&A라는 섹션은 기본 재무제표 앞에 위치시킵니다. 기본 재무제표 전에 위치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RSI들은 MD&A를 제한 나머지 필수 부속 정보들은 기본 재무제표 뒤에 위치시키는 거고. 그러면 도대체 누가 누구한테 require 하는 겁니까? 기본 재무제표 외에 앞과 뒤로 필수 부속 정보라는 것을 공시하라고 누구한테 요구를 하는 겁니까? 칠판 보시면, 자, 정부에게 기준 재정 권한을 가진 기구가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였어요. GASB, 얘가 스탠다드 세팅 바디였단 말이에요. GASB, 정부에게 기준. 이들이 주 및 지방 정부들한테 지금 재무부가 할 때 기본 재무제표는 당연히 작성 공시가 돼야 되고, 그 앞과 뒤로 얘네들한테 require 하는 거예요. 요구를 하는 거야. 야, 기본 재무제표 갖고는 좀 부족해. 베이직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그 3개만 갖고는, 3항목만 갖고는 부족하니까 앞에 매니지먼트 디스커션 앤 어널리시스 꼭 붙이고, 기본 재무제표 뒤에 나머지 MD&A를 제한 RSI required supplementary information 꼭 붙이고. 그래서 이들한테 요구하는, require 하는, 그래서 required 되어지는 지금 supplementary information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순서상 MD&A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일반 뭐 기업들도 애뉴얼 리포트에 뭐 PDF 파일로 돌아다니는 거 뭐 보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일반 기업들도 사업보고서 작성할 때 앞에 매니지먼트 디스커션 앤 어널리시스라는 부분을 붙입니다. 응? 그들도 이들이 요구하니까 FASB가 요구를 하거든요. 이들한테도 애뉴얼 리포트 작성 공시할 때 앞에 MD&A라는 섹션, 매니지먼트 디스커션 어널리시스 꼭 붙여, 필수 부속 정보로 붙여,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기업들의 사업보고서를 보셔도 MD&A 섹션을 보실 수 있지만,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이들도 사업보고서 안에, 애뉴얼 리포트 안에 MD&A 섹션 꼭 붙여!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MD&A 섹션을 통해서 올해 행정적인 성과 같은 거 사전에 다 기술해주고요. 그 뒤에 오게 될 이 기본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도 간단하게 좀 해주고요. 각종 그래프 같은 거 막 예쁘게 넣고요. 그렇게 해갖고 이 정보 이용자들이 이질리하게 리더블한 폼으로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사전에 기본 재무제표 앞에 제시해주는 섹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걔는 위치상 기본 재무제표 앞에 위치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MD&A는. 이제 나머지 부속 정보들은 저 뒤로 붙이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부 단위 재무제표, 기금 단위 재무제표 얘기를 잠깐 하기에 앞서서 8페이지 양괄호 4번, 8페이지 양괄호 4번 얘기를 좀 더 봐볼게요. 자, use of fund accounting, 기금 회계라는 것을 사용을 한다라는 특성 있고, recording of budget, 예산을 기록을 한다라는 또 특성이 있는데, 기금 회계 사용 및 예산의 기록. 그래서 앞서 잠깐 설명드렸죠. 정부가 조달하는 각종 resources, 재정들은요, 자원들은요, 그 원천별로, sources별로, 또 usage, 사용 목적별로 여러 가지 구속력 있는 제한 조건들이 막 대부분 다 딸려 있어요. 그러면은 정부는 이런 걸려있는 제약 조건에 따라 자원 조달하고 또 사용도 해야 될 거고, 그렇게 제약 조건에 따라서 사용했어요라는 데몬스트레이션도 해야 할 거예요. 증명도 해보실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즉, 이 관련 정보를 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을 해야 할 겁니다. 우리 잘 컴플라이언스 했어요. 이런 이유로 정부는 각종 제약에 따라 수행해야 될 액티비티즈별로 혹은 달성해야 될 objectives별로 여러 개의 펀드로 구분해서 회계 처리하는 이른바 펀드 어카운팅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 회계. 기업처럼 하나의 회계 실체로 보고하기가 어려워요, 정부는. 그래서 9페이지에 펀드 베이스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쪽 오른쪽에 밑으로 쪼르륵 좀 내려가 보면요. 가버먼털 펀드 용어 보이실 거고, 제너럴 펀드, 스페셜 레비뉴 펀드, 캐피탈 프로젝트 펀드, 넷 서비스 펀드, 퍼머넌트 펀드 이런 펀드들 명칭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버먼털 펀드 캐리고리라 부르고 정부형 기금군의 5개 타입의 펀드가 존재해요. 제너럴 펀드, 일반 기금이다. 스페셜 레비뉴 펀드, 특별 수익 기금이다. 캐피탈 프로젝트 펀드, 자본시설 취득 건설 사업 기금이다. 뎃 서비스 펀드, 부채 상환 기금이다. 부채 상환, 퍼머넌트 펀드, 영구 보존 기금이다. 다 앞으로 보셔야 될 거예요.
지금은 개략적으로 뭐 이런 펀드들의 명칭이 있구나 정도만 개략적으로 그냥 슬슬 그냥 보시면 돼요. 그 밑으로 내려와서 프로프라이터리 펀드 캐리고리 이 자립형 혹은 사업형 기금군이라고 보통 부르고 엔터프라이즈 펀드 기업 기금, 인터널 서비스 펀드, 내부 서비스 기금. 그 다음에 피듀셔리 펀드 캐리고리 맨 밑에 펜션 트러스트 펀드, 연금 신탁 기금, 공무원 연금 신탁 기금 말하는 거고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펀드, 투자 신탁 기금, 프라이빗 퍼포스 트러스트 펀드, 사목적 신탁 기금, 커스터디얼 펀드, 보관 기금 이런 이제 펀드의 타입들이 이제 좀 눈에 들어오시죠. 이게 이제 정부가 조달하는 재정들의 대부분은 재정의 원천별로 재정 조달의 원천별로 대부분 다 구속력 있는 제약 제한 조건들이 딸려 있더라. 그러면 처음부터 그러한 각종 구속력 있는 제약 제한 조건들이 딸려 있는 재정을 조달할 때부터 마구마구 그냥 섞어서 재정 관리를 해버리면 곤란해져요. 매니지먼트가 안 돼. 관리가 안 돼. 그리고 그 각종 구성력 있는 제약 제한 조건대로 집행하기도 힘들어져. 막 섞어서 관리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원 조달부터 기금이라는 걸 하나 딱 설정해. 이 기금은 어느 용도로 꼭 사용해야 돼. 어느 목적 사업을 위해서 꼭 집행을 해야 돼. 그래서 수행해야 될 활동별로, 달성해야 될 목적별로 재정 조달부터 펀드를 딱딱딱 하나하나 구분해서 만들어가지고 뭐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까지 자원을 뭐 이렇게 분리해놔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처음부터 이제 좀 시그리게이션을 해서 재정을 분리를 해서 기록 관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원 조달부터 시작해갖고 달성해야 될 목적별로 펀드 하나하나 만드는 거야. 펀드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달성해야 될 목적 또 수행해야 될 활동별로 딱딱딱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 조달부터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요. 따로따로 구분해서 펀드별로 자원 조달, 관리, 사용 그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이 펀드별로 관리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럼 보고하기가 쉽겠죠? 이 펀드라는 것은 곧 보실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기업들이 하나의 그냥 회계 실체로 뭉뚱그려서 이 각종 거래나 사건들을 처리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표를 만들어서 정부 이용자들한테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를 하게 되는데 정부의 각종 특수성 때문에 하나의 회계 실체로 다 뭉뚱그려서 거래나 사건들을 처리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이라는 거 하나하나를 다 개별 회계 실체로 사용을 해서 각 수행해야 될 뭐 활동별로 또 달성해야 될 목적별로 이 펀드를 설정을 해서 자원의 조달부터 관리, 사용, 즉 집행까지 따로따로 관리하는 거야. 따로따로 기금별로. 그리고 표도 기금별로 만들어요. 내부적으로는 기금별로 다 표를 만들어갖고 나중에 이제 익스터널 리포팅 목적상, 외부 보고 목적상 컨비네이션을 시켜갖고 취합해갖고 외부 보고 목적상에 표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게 이제 크게 보면 펀드 베이스드 파이낸셜 스테이먼트, 기금 단위 재무제표라는 거, 그 다음에 가버먼트 와이드 파이낸셜 스테이먼트라는 거, 이 양대 재무제표로 탄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펀드 타입이 오른쪽 그 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 가버먼트 펀드의 5개 타입, 프로프라이터리 2개 타입, 피듀셔리의 4개 타입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캐피탈 프로젝트 펀드, 가버먼트 펀드 캐리고리에 캐피탈 프로젝트 펀드가 있다. 얘네들은 각종 뭐 도시 기반 시설 사업이랄지, 그러니까 뭐예요? 도로 건설하고 교량, 그 다음에 어떤 또 신도시,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어떤 캐피탈 프로젝트를 처리하는 기금이 바로 캐피탈 프로젝트 펀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 중독자들 재활센터 건설사업기금 또 제7구역 이 건설사업기금 이런 식으로 시청 청사 신축기금 이런 식으로 굵직굵직한 자본 건설사업들 같은 거 처리하는 기금이에요. 그 다음에 뎃서비스 펀드는 정부의 지방정부의 부채 상환하고만 관련된 그러한 거래 사건들을 처리하는 기금이에요.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펀드는 아까 잠깐 가버먼트 엔터프라이즈 공기업들 얘기가 나왔는데요. 엔터프라이즈 펀드가 기업 기금, 공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전기 기금 그러면은 전기요금을 받아요. 전기 이용자들한테 전기요금을 징수합니다. 상하수도 기금 같으면 상하수도 요금을 징수하여 운영을 합니다. 그런 거예요. 가스 요금 징수해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기금이 엔터프라이즈 펀드야. 그 다음에 피듀셔리 쪽에서도 연금 신탁기금, 펜션 트러스트 펀드. 그래서 공무원 연금 자산 운용 능력이 있는 통상 이제 주정부 정도가 그 주 내의 지방정부 단위들로부터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공무원 연금 납입받아갖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하고 같이 관리해주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 연금 자산 관리, 또 연금 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 연금 지급, 그런 것들이 처리되는 기금이 바로 펜션 트러스트 펀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펀드로 각각 나눠갖고 이렇게 각종 거래 사건들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펀드 어카운팅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환경에 있더라. 정부들은 8페이지 양가로 4번에 두 번째 문단, 또한 정부 예산의 법적 구성 요구로 인해서 법에 따라서 버짓을 채택해야 되는 펀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규 형태로 예산이 통과되어지는 그런 기금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금들은 버짓 어카운트, 우리가 이제 예산 개정 과목들도 곧 보실 거예요. 예산 개정 과목들, 그것들을 공식적인 포멀한 가버먼털 어카운팅 시스템 안에 인티그레이션, 통합해서 기록한다는 그런 특징도 있는데요. 자, 커머셜 어카운팅 쪽은 예산 따로, 실제 따로, 버짓 따로, 그 다음에 액추얼 따로 이렇게 관리합니다. 그런데요, 이 법규 형태로 예산이 통과되어지는, 그래서 예산 집행행위가 곧 법 집행행위가 돼버리는 그러한 이제 기금들을 곧 보실 텐데, 그 기금들은요, 예산 개정 과목들을 실제 거래나 사건을 기록하는 장부에 막 섞어서 기록해요. 통합해서 기록한다 얘기를 하는데, 예산 개정 과목들도 실제 개정들하고 같이 동일한 장부를 통해서 기록하는 그런 부분을 나중에 이제 보시게 돼요. 이유는 이제 적시에 예산 집행행위가 법 집행행위다 보니까 함부로 예산을 전용하거나 함부로 예산을 또 집행하거나 사용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때문에 적시에 비교 통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 개정들을 실제 개정이랑 같이 이 하나의 장부를 통해서 섞어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보실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인 거죠. 정부 회계에 있어서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다음 양가로 5번에 보시면 Use of current financial resources measurement focus and modified core basis. current의 의미는 유동성을 갖고 있는 즉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무상 필요로 하는 자원이라는 측정 초점을 사용한대요. measurement focus. 뭘 측정 대상으로, 어떤 자원을 측정 대상으로 할 건가, 뭘 매저먼트의 대상으로 할 건가, 어떤 자원을 측정 대상으로 할 건가. 근데 유동 재무자원이라는 것을 측정 대상으로 하는 기금들이 있어요. 그리고 modified accrual basis, 수정 발생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완전 발생주의가 아니라 발생주의에다가 현금주의 성격이 좀 가미된 수정 발생주의 회계 인식 기준으로 사용하는 기금군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public safety, 공공안전, public works, 공공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의 이센셜한 펑션인데요. 각종 공공안전, 경찰 서비스, 소방 서비스, 그게 공공안전 서비스예요. 경찰, 소방 이런 거, 그리고 퍼블릭 워크스, 공공사업들, 이런 이 정부가 하는 이 이센셜한 어떤 펑션들을 주로 수행하는, 그래서 처리하는 기금군이 아까 잠깐 오른쪽 9페이지에서 보셨던 펀드 캐리고리 3개 중에서 가버먼털 펀드 캐리고리인데요. 그 가버먼털 펀드 캐리고리 정부형 기금군은요, 파이낸셜 포지션, 기말 재무 상태랑 오퍼레이팅 리저트 당의 운영 성과를 보고함에 있어서 픽스드 애셋, 롱텀 뎃을 제외한 유동성을 갖고 있는, 즉 비유동 자산, 비유동 부채 뺀 나머지 유동성을 갖고 있는 재무자원의 흐름, 잔액, 이것만을 측정 대상으로 해서 보고를 해요. 이들의 보고 목적 때문에 그런데 current financial resources만을 측정 대상으로 하고, 그러한 current financial resources만을 측정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정 발생주의 회계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유는 이 가버먼털 펀드 캐리고리는 왜 유동성을 갖고 있는 재무자원만을 측정 대상으로 하고 수정 발생주의 회계라는 걸 쓸까? 그들의 보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런 건데요. 가버먼털 펀드 캐리고리의 보고 목적 달성. 왜?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정부 이용자들 중에는요, 인터페럴 에쿼티 측정을 포함하여 정부의 어카운터빌리티도 평가하고 법, 예산 등의 그러한 제약들의 준수 여부, 컴플라이언스 같은 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보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 유동성을 갖고 있는 재무자원을 측정 대상으로 하고, 그래서 현금주의 성격이 좀 가미된
수정 발생주의 회계라는 것을 지금 사용할 수밖에 없다. 자, 9페이지. 자, 우리 어카운터빌리티라는 것을 우리 지금 이거 보고 있어요. 주 및 지방 정부들이 따라야 되는 개스비 기준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 조직이 따라야 되는 개스비는 이들한테 요구를 해요. 정부회계 기준위원회는 정부회계 기준을 제정을 해서 얘네들한테 따라라. 이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해서 표를 만들어서 정부 이용자들한테 작성 공시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들한테 개스비가 요구를 하기를 재무보고를 얘네들이 할 때 가장 큰 보고 목적 파이낸셜 리포팅 objective로 둬라라고 하는 게 정부 이용자들이 이 보고 정부, 이 리포팅 가버먼트에 이게 뭐 주정부든 시정부든 카운티 정부든 뭐든 간에 어떤 정부든 간에 주 및 지방 정부라면 퍼블릭 어카운터빌리티라는 것을 정부 이용자들이 이 지금 사업보고서 이용자들이 이 보고 정부의 퍼블릭 어카운터빌리티라는 것을 평가할 수 있게끔 정보 제공을 하세요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어카운터빌리티도 평가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만 인터피얼 에쿼티 같은 것도 평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관 간의 형평성 같은 것도 이 재무보고서를 통해서 평가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5개 항목은 공시하세요. 작성 공시하세요. 매니지먼트 디스커션 앤 어널리시스 하나, 펀드 베이스드 파이낸셜 스테이먼트 줄여서 펀드 파이낸셜 스테이먼트를 할게요. 기금 단위 재무제표 하나, 그 다음에 가버먼트 와이드 파이낸셜 스테이먼트 정부 단위 재무제표 하나, 그 뒤로 이어서 노트 디스클로저 노트 주석 공시, 그 뒤로 이어서 MD&A를 제외한 나머지 RSI 작성 공시하세요. 최소한 5개 미니멈 리포팅 리ኳ이먼트. 그래서 중간에 이 3개 항목이 뭐라고요? 3개 항목이 기본 재무제표라고 부르는 거라고. 베이직 파이낸셜 스테이먼트다라고 불러요. 이 정부 조직이 외부 감사인한테 외부 감사를 받아서 감사 보고서가 나오잖아? 일반적인 경우라면 외부 감사인이 감사 의견을 표명하는 영역은 이 기본 재무제표에 대해서만 감사 의견을 오디트 오피니언을 표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 재무제표고 앞뒤로 이것도 붙여라. 개스비가 요구를 하는 거야. required 하는 거예요. require 하는 거야. 이 supplementary 기본 재무제표 외의 supplementary information 부속 정보로 앞과 뒤에 붙여라 이거죠. 반드시 붙여 이거예요. 반드시 공시하세요. RSI도. 그러나 이제 순서상 MD&A는 기본 재무제표 앞에 위치하는 거고 나머지 RSI는 기본 재무제표 뒤에 위치하는 거고. 그러면 최소한 이런 정보를 통해서 이 정보 이용자들은 퍼블릭 어카운터빌리티도 평가할 수 있게끔 보고를 해야 되는 거고 인터플레이 레코티라는 것도 평가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기관 간의 형평성 개념은 뭐냐면 올해 세출을 올해 세입 갖고 커버했느냐 못했느냐 뭐 이게 가장 단순한 얘기야. 올해 세입 재정이 들어왔어요. 그 재정을 사용을 했어요. 세입, 세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올해 세출이라는 것은 재정 사용이라는 것은 각종 공공 서비스 제공 때문에 사용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올 한 해에 시민들이 그런 이제 공공 서비스 제공이라는 혜택을 봤어요. 근데 그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재정이 올해 세입 갖고 그 세출을 만약에 커버를 했다면 모르지만 커버를 못 했다면 올해 재정 적자가 났다는 얘기고 그 재정 적자의 부담은 공공 서비스 제공 혜택을 못 본 미래 납세자들한테 그 부담이 전가가 되는 거거든요. 가장 단순한 예가 바로 이 기간 간 형평성과 관련한 예가 바로 그거예요. 올해 세출을 세입갖고 커버했냐 못했냐. 그래서 만약에 커버 못했으면 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미래 납세자들은 future citizen들은 내가 제공도 못 받은 그 서비스 때문에 내가 세금을 더 내야 돼. 그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기간 간 형평성. 그래서 짧게는 그렇게 회계 연도 간의 형평성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길게는 공무원의 임기간.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 대통령의 임기간.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빌 클린턴 정부가 4년 8년 중임하면서
그래도 재정 흑자를 넘겼단 말이에요. 그 다음 조지 W 부시한테. 근데 우리 부시 대통령이 또 8년간 4년 중임하면서 각종 아프가니스탄 전쟁하고 이라크 전쟁 방위 지출이 너무나 많았어요. 국가부채가 생겼네. 다음 정권에 넘겨요. 버락 오바마. 그래서 버락 오바마는 더 하지요. 각종 복지혜택 주고 그러느라고 20조 달러의 사나이라는 별명을 갖고 퇴임했죠. 8년간. 다음 도널드 트럼프 7조 달러 늘어났어. 국가부채. 한 27조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이번에 바이든 어쩔 수 없어요. 코비드 때문에 또 막 국가부채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국가부채 늘어나는 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짓느냐는 얘기죠, 결국은. 미래 납세자들한테 그 부담이, 페이먼트 버든이 시프팅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권자들은 판단하겠지. 내가 계속 이 정권을 지지를 해야 될까? 그런 것도 인터페럴 에코티 개념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양대 재무제표 9페이지 양대 재무제표 오른쪽이 펀드 베이스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고 가버먼털 펀드 캐리고리로 먼저 좀 내려와 보면 오른쪽 하단으로 자, 칠판 보실게요. 펀드 베이스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정부의 여러 가지 활동들, 사업들 어디 있겠죠? 정부가 수행하는 다양한 목적 사업들 또 활동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좀 유형화 시켰어요. 그래서 가버먼털 펀드 캐리고리다, 프로프라이터리 펀드 캐리고리다, 피듀시리 펀드 캐리고리다 이렇게 캐리고라이즈를 좀 시킨 거예요. 범주화 시킨 거야. 그리고 가버먼털 펀드 캐리고리를 구성하는 펀드 타입이 5개가 보이는데 제너럴 펀드, 스페셜 레비뉴 펀드, 캐피탈 프로젝트 펀드, 뎃 서비스 펀드, 그다음에 퍼머넌트 펀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다 머릿속에 들어갈 거예요, 나중에. 근데 그 가버먼털 펀드 캐리고리 밑에다가 여러분들은 non exchange transaction이라고 좀 적어놔 보세요. non exchange transaction. 비교환 거래라고 부르고요. 가버먼털 펀드 캐리고리가 처리하는 거래나 사건들은 주로 비교환 거래 드립니다. non-exchange transaction들을 주로 처리해요. 예를 들어서 이 제너럴 펀드가 제일 주된 메이저 펀드거든요. 제일 주요 기금이 일반 기금이에요. 일반 회계 제너럴 펀드. 근데 제너럴 펀드가 회계 처리하는 것 중에 public safety 펑션이 있어요. public safety 공공안전. 공공안전이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폴리스 쪽, 파이어 쪽 이런 쪽이 될 수 있겠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경찰, 치안, 또 소방. 그런 서비스를 정부가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돈이 필요하겠죠? 경찰 부서 운영하고 소방 부서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재정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서 이윤 추구 활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 조직이. 그러니까 세금 같은 거 징수해서 재정을 조달하겠죠. 대표적인 지방세. 우리가 페더럴 탁세이션 연방세법을 보신 분들은 이쪽 거 페더럴 탁세이션을 정리를 하셨던 거고 지금 우리가 보는 부분은 이 지방정부의 회계 기준을 보고 있는데 연방세 말고 지방세 대표적인 세원이 재산세와 판매세라는 겁니다. property taxes하고 sales taxes라는 건데요. 그건 연방세가 아니야. 지방세지. 재산세하고 그 판매세는요. 그러면 세일즈 텍스, 프로퍼티 텍스 하나만 잠깐 말씀드리면 재산세 때 되면 이 정부가 프로퍼티 오너들한테 재산세 고지하고 그 부동산 일종의 부동산 보유세 같은 거를 납부 받아요. 그러면 프로퍼티가 좀 많은 시민들은 프로퍼티 텍스를 많이 냈을 거고 적거나 하면 적게 내거나 아니면 안 냈거나 했겠지. 그러면 그 재산세 수입 갖고
퍼블릭 세이프티 펑션을 수행한다면 재산세를 많이 내는 그 시민들 그 주변은 경찰차 순찰 많이 돌리고 재산세 안 내거나 뭐 적게 내는 그런 시민들 집 주변은 순찰 적게 돌고 그러나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산세 징수액에 비례해서 그런 퍼블릭 세이프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비교환 거래 예입니다. 교환 거래는 일정한 거의 이퀄 밸류 수준을 주고 받는 거래를 익스체인지 트랜잭션이라 하는 거고, 넌 익스체인지 트랜잭션은 이퀄 밸류를 주고받지 않는 거래. 한쪽은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거나 한쪽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그래서 재산세 징수액에 비례해서 재산 소유자들한테 퍼블릭 세이프티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넌 익스체인지 트랜잭션 예고, 넌 익스체인지 트랜잭션을 주로 처리하는 기금군이 가버먼트 펀즈 캐리고리예요. 다음 프로퍼리티 펀드 캐리고리를 보면 펀드 타입 두 개 나오죠. 엔터프라이즈 펀드하고 인터널 서비스 펀드, 기업 기금과 내부 서비스 기금이라는 건데, 프로퍼리티 아래다가는 익스체인지 트랜잭션이라고 적어 나오세요. 익스체인지. 주로 이제 교환 거래를 처리를 해요. 주로 교환 거래를 처리하는 기금군이 프로퍼리티 펀드입니다. 물론 가버먼트 펀드 캐리고리가 무조건 넌 익스체인지 트랜잭션만 처리하는 건 아니에요. 익스체인지 트랜잭션도 할 수는 있어요.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최소한의 뭐 행정 서비스료 같은 거 징수할 수 있겠죠. 그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주로 넌 익스체인지 트랜잭션들을 비교환 거래를 처리하는 기금군이 가버먼트 펀드 캐리고리인 거고, 주로 이제 교환 거래를 처리하는 기금군이, 이 보고 정부의 교환 거래를 처리하는 기금군이 바로 프로퍼리티 펀드예요. 자립형 기금.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펀드, 아까 예를 말씀드렸는데 전기 기금, 상하수 기금, 가스 기금, 뭐 이런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기 서비스, 전기 공급해주고 전기 요금 징수해요. 익스체인지 트랜잭션인 거죠. 상하수 서비스 제공하고 상하수 요금 징수해요. 가스 공급해주고 가스 요금 징수해요. 쓰레기 수거하고 쓰레기 수거 요금 징수해요. 뭐 그런 거. 그런 이제 활동들을 처리하는 기금군이 프로퍼리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터널 서비스 펀드는 정부 조직 내부적으로 그치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들, 거래들을 처리하는 기금군으로서 우리나라 따지면 뭐 예를 들어서 조달청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인터널 서비스 펀드가 이 보고 정보가 필요한 각종 뭐 사무용품, 소모품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일괄 구매를 해요. 그러면은 한꺼번에 대량 구매를 하니까 원가를 줄일 수 있어요. 구매 원가를 구입 원가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적시에 필요한 부처에 적시에 공급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목적 때문에 내부 서비스 기금이라는 것을 설정 운영하게 되는데, 근데요, 내부 서비스 기금도 정부 조직 내에서 서비스를 정부 조직 자신한테 하는 건데, 제공하는 건데, 원가는 다시 받아내요. 코스트만큼은 다시 리임버스먼트 받아내요. 왜? 그래야 계속적으로 그런 뭐 사무용품, 소모품이든 뭐 또 차량 유지, 관리, 뭐 또 배차 서비스 같은 거를 계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때문에 원가만큼은 다시 회수한다라고 해서 우리 익스체인지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기금군에 포함이 되는 거야. 인터널 서비스 펀드. 자, 근데 이 가버먼트 펀드 캐리고리나 프로퍼리티 펀드 캐리고리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이제 자원들, 보유 및 관리하고 사용하는 그런 재정들은 이 보고 정부 소유예요. 그런데 이 보고 정부 소유가 아닌 자원들도 처리를 경우에 따라서 합니다. 그게 피듀셔리 펀드 캐리고리에서 처리하는 거래나 사건들, 자원들인데, 펜션 트러스트 펀드, 연금 신탁기금, 하위 정부로부터 연금 보험료 납입받아가 공무원 연금 보험료 납입받아갖고 공무원 연금 자산 운용, 그 다음에 연금 급여 지급하는 거죠.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펀드, 역시 지자체들 거 갖다가 대신 투자산 리스크 관리 같은 거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라이빗 퍼포스 트러스트 펀드라는 것도 보실 거고, 커스터디얼 펀드라는 것도 보실 거예요. 이 피듀셔리 펀드 캐리고리의 보유 자원은 이 보고 정부 소유 자원이 아닙니다. 이 보고 정부 소유 재정이 아니야. 피듀셔리 거는 피듀셔리 말 그대로 수탁의 책임을 이행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잠깐 갖고 있는 자원들인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정리 잠깐만 하고 쉬실게요. 정리해보면, 이 정부 조직이라는 것은
대민 공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조직이 바로 정부다. 정부, 가버먼털 오거니제이션들이다. 기본적으로 영리 추구 목적이 없다. 이윤 추구 동기가 없다. 그리고 정부가 수행하는 각종 그 공공 서비스 제공 사업들이 존재한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데 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필요한 재정을 조달함에 있어서 영리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각종 자원 제공자들이 그 재정의 원천별로 각종 구속력 있는 제약 제한 조건들이 따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하나의 회계 실체에 뭉뚱그려서 그 자원 조달부터 또 관리하고 집행하는 부분들을 모든 거래나 사건을 한꺼번에 하나의 회계 실체에 묶어갖고 통으로 처리를 해버리면 그게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나중에 진짜로 예를 들어서 상위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갖고 진짜 그 돈으로 이 경찰들 훈련비로 집행이 됐는지 어쩐지 그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수행해야 될 목적이나 달성해야 될 활동별로 펀드로 나눠서 다 개별 하나하나마다 다 개별 회계 실체들이에요. 나눠서 회계 처리하는 이러한 이제 펀드 어카운팅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각 펀드별로 따로 재정 조달부터 또 집행까지 따로따로 관리해. 기중에는 따로따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회계 처리, 즉 거래나 사건들 따로따로 처리해요. 각 기금별로 처리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각 기금별로 뭐가 나와? 표들이 나와요. 내부 보고 목적사항 표 나오고 그게 이제 결국 이제 외부 보고 목적사항 표로 취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버먼트 펀드 캐리고리의 바로 그 상단을 보면 밸런시트 용어 보이세요? 밸런시트 재무상태표고요. 그 다음에 Statement of Revenues, Expenditures and Changes Fund Balances 표 제목도 표제도 길죠. 수익 지출 및 기금자는 변동보고서라는 거고요. 우리가 기업 재무제표로 따진다면 BS는 말 그대로 재무상태표고요.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BS, 밸런시트. 그 다음에 그 Statement of Revenues, Expenditures and Changes Fund Balances가 IS급이야. Income Statement급이야. 손익계산서급이에요. Operating Statement.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통해서는 기말 Financial Position을 보고를 하는 거고 IS급, 손익계산서급으로는 당의 Operating Results, 운영 성과를 보고를 하는 거고 근데 이거 하나하나가 칠판 보시면 이 기금 하나하나가 기중에는 다 그렇게 표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하나가 다 개별 회계 실체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외부 보고 목적상 하나의 표로 이제 다 취합이 되는 거죠. 컨비네이션 시켜갖고 BS 그다음에 Statement of Revenues, Expenditures and Changes in Fund Balances라는 두 개 표로 다 모여요. 이 표들 곧 보실 건데 표를 보면은 이런 이제 펀드들이 칼럼을 이루고 있어. 각 펀드들 칼럼. 그리고 얘는 3개 프로파이처리 쪽 3개 Statement of Net Position이 순 재무 상태 보고서 이게 BS급이고요. 그다음에 Statement of Revenues, Expenses and Changes in Net Position 수익 비용 및 순자산 변동 보고서. 그다음에 Statement of Cash Flows 현금 흐름표 이렇게 있는 거죠. Statement of Net Position, Statement of Revenues, Expenses and Changes in Net Position. 그다음에 Statement of Cash Flow. 얘는 현금 흐름표가 하나 더 붙네. 이유는 조금 이따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고. 다음 Fiduciary Fund 캐리고리에 Statement 2개 있죠. BS급 하나, IS급 하나. Statement of Fiduciary Net Position, Statement of Fiduciary Net Position. 그다음에 Statement of Changes in Fiduciary Net Position. 그래서 BS급, IS급 각각 하나씩. 그래서 각 기금 기금 하나하나가 다 이런 표를 만들지만 그걸 다시 취합해서 외부 보고 목적상 이런 펀드들을 칼럼으로 줘서 이런 펀드 베이스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작성 공시를 하게 되는데 각 기금 군별로 BS급 하나씩, IS급 하나씩, 프로파이시 펀드 캐리고리만큼은 현금 흐름표라는 표 하나 더 총 7개예요. 기금 단위 재무제표가 펀드 베이스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총 7개. 이거 이제 이 정보를 취합을 해. 또 취합을 해갖고, 이제 reconcile 해갖고, reconciliation. 조정해갖고, 이 government wide financial statement를 만들게 됩니다. 얘도 목적이 있겠죠? 왜 이 표도 정부 단위 government wide financial statement를 작성 공시하라라는 목적이 있겠죠? 보고 목적 때문에 그런데, 보고 목적을 달성할 목적으로. 거기부터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이어서 좀 보실게요. 출석은 두 번째 시간 끝나고부터 부를게요.